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에스프레소 머신 정리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그라인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머신,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한번 총정리. 여기는 게이지가 있어요. 전원은 머신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전원을 키면 한 20분 정도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서 찬물이 뜨겁게 데펴져서 보일러 안에 70%의 끓는 물 그리고 30%의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을 기다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너무 추상적이겠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여기에 있는 보일러 압력 게이지입니다. 보일러 압력 게이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네, 여기에 있는 게 작은 숫자 5, 10, 15, 이거는 추출수 압력 게이지고요. 요 위쪽에 있는 거는 1, 1.5, 2.5 이렇게 가는 이거는 수증기 압력 게이지입니다. 머신을 켜고 나서 70%의 끓는 물, 30%의 수증기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게이지로 확인하냐면요. 이 위에 있는 수증기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1에서 1.5 사이에 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핫 워터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온수 추출 버튼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있기도 하고 머신에 따라서는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 커피를 담는 거는 포타 필터라고 합니다. 포타 필터. 그룹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투 그룹 머신이라고 합니다. 투 그룹 머신. 네,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쓰리 그룹 머신. 하나만 있으면 원 그룹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팀을 틀어주는 스팀 밸브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스팀이 나오는 스팀 노즐이 있습니다. 이 스팀 노즐에서는 30% 뜨겁게 만들어진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차가운 우유를 따뜻하게 데피고 거품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팀 노즐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드립 트레이, 여기에다가 잔을 올려놓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드립 트레이, 그리고 그 위에 철판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드립 트레이 그릴이라고 합니다. 수증기 압력 게이지, 추출수 압력 게이지. 근데 이 수증기 압력 게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증기 압력 게이지는 1, 1.5, 2.5 그리고 압력을 나타내주는 단위인 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상대 기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압이 1기압이라면요. 절대 기압이라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상대 기압 1기압이라서요. 이 안의 기압이 1기압이니까 우리 이 밖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 기압은 1기압, 이 안의 기압은 1기압, 그래서 절대 기압은 2기압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안에 1기압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는 사실은 절대 기압으로 2기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2기압, 2기압이고요.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씨에 끓죠. 여기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도씨, 여기는 기압하.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요. 기압이 높다는 거는 꽉 압력을 더 세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압이 높으면 물이 끓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팽창해야지 되는데 압력이 꾹 누르고 있으니까 부피 팽창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에너지가
많이 주어져야지 돼요. 더 열 에너지가 많이 주어져야지 분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체화되는 분자가 활성화돼서 기체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 기압에서는요. 네, 요쯤 되겠지요. 네, 이 기압에서는 물이 120도에서 끓게 됩니다. 1기압일 때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2기압일 때는 물이 120도에서 끓게 돼요. 압력밥솥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압력밥솥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게 하려고 압력이 세게 가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쌓인 게 산 아래보다 공기가 쌓인 게 적어지죠. 높은 곳에 가면요. 아래는 산까지의 공기가 더 많이 눌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지 산에 오르기 전에 아래쪽에서는 1기압이라면 산 위에 올라가면 쌓인 공기가 높은 데니까 더 적어서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밥이 맛이 없게 되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는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올려놓고 밥을 하게 되죠.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려고 냄비 위에다가 압력을 주려고 돌 같은 거 무거운 거를 얹어서 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1기압이라는 거는 절대기압으로 2기압을 나타내주고 그때의 머신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수가 나오는 물은요. 요 온수는 120도의 물이 추출이 되게 돼요. 되게 뜨거운 물의 온도가 추출되게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5까지 바늘이 가 있다면요. 1.5까지가 있다면 상대 기압이 1.5라면 절대 기압은 2.5예요. 2.5는 물이 127도에서 끓게 돼요. 그래서 바늘이 여기까지 가면 1.5까지 가면 물이 127도에서 끓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과열됐다고 알 수 있겠죠. 과열됐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5보다 더 큰 숫자로 가는 기압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바늘이 1보다 적게 된다면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70%의 끓는 물, 30%의 수증기, 그러니까 충분한 수증기를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늘이 1에서 1.5 사이에 있는 것을 보시고 머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타 필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타 필터는 여기서 두 개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 두 개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이거는 투샷이 추출되게끔 되는 거죠. 투샷이 추출되게끔. 요즘에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카페에서 투샷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서도 투샷을 나오게끔 하는 포타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 샷이 나오게끔 되는 포타 필터도 있어요. 여기는 투샷이었지만 한 샷이 나오는 포타 필터도 있어요. 보통 이 한 샷이 나오면 투샷이 나오는 것보다 커피 양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샷일 때는 7g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있고요. 투샷일 때는 그 두 배인 14g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g의 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바스켓이요. 요거 포타 필터에서 분리가 돼요. 바스켓이 이 포타 필터에서 분리가 돼서 여기 공간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유지를 시켜 주셔야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포타 필터가 장착되는 이 안쪽에 고무로 된 박힌 가스켓이 있다고 했었죠? 이 가스켓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링이 여기에 찰칵 끼워지게, 여기에 안에 끼워지게 되고요. 포타 필터 쇠, 여기도 쇠. 하지만 이 포타 필터가 쇠고 여기 위에 그룹 헤드도 쇠인데 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거는 이 가스켓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바늘이 또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머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라고 했고요. 여기에 숫자가 5, 10, 15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할 거예요. 커피를 담고 장착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10 있는 데 가까이, 그러니까 구기압으로 옮겨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추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요, 요 바늘이 여기 있죠. 요 바늘이 이 여기 있죠. 여기에 있었던 바늘이요. 추출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옮겨지죠. 보셨죠? 그래서 이 바늘은 추출 수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수압이 세요. 물살이 센 거죠. 그래야 커피를 여기에다가 담고 이 포타 필터에다가 담고요. 이 포타 필터에다가 담고 꾹 탬핑이라는 거를 해서 꾹 눌러주는데, 에스프레소가 빨리 추출이 되려면 수압이 세야지 그냥 중력의 힘으로만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커피의 추출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출 수압이 센 구기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의 온도, 그리고 추출 수압, 에스프레소는 20에서 30초 사이에 여기 한 줄 동그랗게 둘른 요 줄, 여기 2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요 밑에 건 10, 20, 그리고 요게 30ml 쭉 둘러져 있는 거 30ml 이렇게 추출되는 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이 잡히게 된 거는 여러 번 추출을 해서 제일 균형 잡혀 있고 맛있는 커피의 수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압은 구기압. 다시 한번 어떤 게 구기압이냐? 여기 이거 구기압. 누르면 바늘이 움직여요. 그 전에는 여기에 있었던 바늘이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추출 수압을 나타내주는 바늘입니다. 자, 커피가 두 잔이 양쪽 갈래로 나오고 있죠. 지금 양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투샷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카페 가셔가지고 샷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 그 샷이 샷 추가가 요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투샷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은 그냥 흘러내려가게끔 했고요. 한쪽만 받아봤어요. 네. 그리고 이 쭉 둘러진 이 선까지 오면 커피 추출을 끝내게 돼요. 이렇게 끝내게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라인더에는 갈지 않은 상태의 원두로 호퍼에다가 담아놔요. 호퍼에다가 갈지 않은 상태의 커피를
알갱이 상태로 담아 놓고요. 커피를 내릴 때 바로바로 분쇄를 해서 분쇄된 커피는 도저에 담아지게 되는데요. 도징을 해서 커피를 담아주게 돼요. 받아요. 네, 커피를 내리기 바로 전에 분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공기하고 접해지는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갈지 않은 상태로 원두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기 바로 전에 분쇄를 해서 분쇄를 하면 이제 커피를 내릴 때 물하고 접촉되는 표면적이 또 넓어지게 돼서 커피 성분이 잘 뽑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리기 전에 분쇄를 하고 그 커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두 상태를 담아 놓는 요 통을 호퍼라고 하고요. 요거는 호퍼 뚜껑, 그리고 분쇄된 커피가 담아지는 요 통을 도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이제 커피 주문하시고 어떻게 만드나 한번 옆에서 지켜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 전원, 이쪽에 전원이 있는 머신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수동 그라인더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자동 그라인더도 많이 쓰지만요. 전원을 켜고 커피가 막 갈아지면 이잉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징 레버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뒤 앞뒤 이렇게 움직이면 요 안에 도저에 담아진 분쇄된 커피가 아래로 떨어져서 포타필터의 바스켓에 담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요, 분쇄 입자가 균일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래서 날이 도는 칼날형 그런 그라인더를 쓰지 않고요. 맷돌처럼 두 개의 날이 맞닿아서 그 간격으로 커피가 간격으로 들어가서 갈아지는 간격식 그라인더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 간격식 그라인더는 분쇄 입자를 어떤 커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해 줘야 해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칼날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있는데 여기에 칼날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칼날 전체를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적혀 있거나 작은 점에서부터 큰 점이 찍혀 있기도 해요. 그거를 돌려서 분쇄 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아랫부분 몸통에 칼날이 하나 있고요. 여기 분리해 놨어요. 이쪽에다가 분리해 놨어요. 이거는 그라인더를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분해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이쪽에 하나 칼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칼날, 그리고 위쪽에 요거를 돌려 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라인더 안쪽을 요통 도저의 뚜껑을 열어 보시면요, 이 칸이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갈아지면 커피를 포타필터의 바스켓에 담을 때 도징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서 커피를 담아준다고 했는데요. 도징을 하게 되면 갈아진 커피는 요 칸으로 떨어지고요. 요 칸으로 떨어지고, 도징을 한번 할 때마다 한 칸씩 돌아가서 여기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도저 안내를 보시면 칸이 6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라인더의 칼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의 칼날은 간격식 그라인더에는요, 3종류가 있어요. 간격식, 이거 간격식 3개인데요. 코니컬형, 꽃갈콘 여러분들 뾰족하게 생겼죠? 네, 그것처럼 그런 거를 코니컬형의 그라인더라고 하고요.
이 플랫형은 이 칼날이 평평한 거, 칼날 마주보는 곳이 평평한 거, 그거를 플랫형이라고 하고요. 롤형은 여기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롤러처럼 생긴 거에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가서 분쇄되는 거, 이걸 롤러형이라고 합니다. 플랫형하고 코니컬형을 그라인더에서 많이 쓰니까 두 가지를 좀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플랫형은요,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럼 모터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카페에서는요, 그라인더를 계속 틀어놔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터에 열이 나겠죠. 모터에 열이 나서 갈아진 커피를 나중에 계속 사용하면 그 커피도 따뜻하게 열이 머금고 있어요. 그 정도로 회전 속도가 빠르지만 발열이 난다.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발열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분쇄 입자가 균일해요. 코니컬형은 회전 속도가 플랫버에 비해서 좀 느려요. 그러니까 열은 플랫버보다는 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분쇄 입자는 좀 불균일해요. 분쇄 입자가 좀 불균일합니다. 집에서 쓰시는 그라인더는 이렇게 생긴 전기에 꽂아서 쓰시는 그라인더들이 있어요. 전동 그라인더들. 근데 이런 것들은 분쇄 입자가 많이 불균일해요. 이거를 칼날형이라고 하는데요. 믹서기 같죠? 믹서기 같이 아래에서 날이 도는 이런 형태의 그라인더를 칼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분쇄 입자가 많이 불균일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커피를 많이 내려 마신다면 저는 이런 그라인더는 추천하지 않고요. 집에서 사용을 하시는 그라인더라도 요즘에는 많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간격형 그라인더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용이 되는 짝꿍 그라인더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요. 여기에 그라인더가 있지. 네, 그라인더 여기에 커피가 담아져 있어요. 이 커피를 담아 놓은 통을 뭐라고 했지요? 호퍼라고 하죠. 이 호퍼는 사용량에 따라서 하루에서부터 자주 매일 아니면 2, 3일 이렇게 이 호퍼도 세제로 닦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커피의 기름기가 달라붙어서 누렇게 표면에 붙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커피 찌든내가 나게 돼요. 기름 쩐내 이런 게 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담아있는 커피를 빼내야 하겠죠. 이 호퍼를 그냥 들게 되면 아래로 커피가 주르륵 쏟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락킹 슬라이드를 안쪽으로 밀면요. 커피 떨어지지 않고 이 커피를 다른 봉투에다가 옮겨 담고 이거를 세척할 수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미시고 들어 올리면 커피가 아래로 쏟아지지 않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다른 봉투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커피 원두를 옮겨 놓고 이 호퍼를 세척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커피가 갈아지는 소리요. 이 뚜껑 안을 보시면,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보시면 커피가 여기에서 갈아져서 이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기로 떨어지고 이 칸이 한 칸 한 칸 한 칸 돌아가서 여기로 커피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갈아진 커피는 도징 레버를 움직여서요. 한 칸씩 여기 있는 칸이 움직이죠. 여기에 있는 칸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돌아가면서 아래로 떨어져서 커피가 받아지게 돼요. 기름칠 좀 해야겠죠? 삐걱삐걱 소리 나죠? 네. 자,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얘 짝꿍 그라인더입니다. 자, 그래서 머신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